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즈 어제 1930선에서 출발해서 장중한 때는 1%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1920선까지 빠졌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어제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68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오늘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간밤에 증시 안 좋았고 저희가 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경제 지표도 현재 좋게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고용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변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지만 이 경제에 대해 있어서의 재개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다시 우려감까지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섣부르게 재개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중국과 미국 쪽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대선까지는 중국을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22포인트 거래소 쪽에서 기록을 했었고 어제 저가가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21선 자리대를 개파락으로 좀 출발하게 된다면 내일까지도 시장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660포인트 정도대, 그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항상 이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 시장이 좀 개장을 했을 때는 시초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 자체가 0.7%에서 0.8%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초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파락 출발을 좀 했다가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그다지 좀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이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전에 거래소 시장으로 보게 되면 약간 2200대 지수에서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의 밸류에이션과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의 가미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월등하게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헬스케어 쪽 섹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IT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종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전략이에요. 오늘도 아마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 출발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선별적인 그런 강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쪽의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만큼 일단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양시장 모두 다 똑같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매도가 좀 이 거래일 때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음 달에 있을 동시만기를 좀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어제처럼 만약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출회가 된다라면 지수는 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좀 필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나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이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시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죠.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시장 전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어떠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둘째치고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까 올라가던 종목군들보다 적게 올라간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현대제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하시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많은 회복을 했었어요.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산업재 쪽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제철 실적 상당히 좋았었어요. 조 단위가 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적자 기록했고 작년 4분기 때도 적자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빠지는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게임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NC소프트도 신고가의 모습도 좀 보였단 말이죠.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성장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산업재 쪽 섹터보다는 기술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IT 쪽 섹터라든가 게임주들, 5G 그리고 2차 전지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일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들 보게 되면 뭐 게임이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몇몇 게임주들의 흐름들도 꽤 괜찮을 것 같고,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성장주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일 모레 정도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상보다 좋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6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부장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란 말이에요. 소부장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또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제는 반격 포인트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오늘 코스피 시장 1.6%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6%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제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바이오 쪽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 특히나 바이오 쪽이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섹터 보면 될까요? 오늘도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과 그 헬스케어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수가 조금 눌릴 것 같아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통신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요. 근데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LG U+ 같은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방송 통신 3사 기업들 중에 LG U+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락 시대대를 이제 벗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통신주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헬스케어 쪽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범위가 많아요. 범위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CGN을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안 좋은 뭐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의약품이라든가 마스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중국 쪽에서도 집단적으로 이 감염자가 발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타났었고 한국도 이태원 쪽에 있어서의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헬스케어 다른 쪽의 헬스케어들 같은 경우는 아마케라든가 뭐 이런 쪽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피론 헬스케어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 시장에 있어서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고객 예탁금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너무 우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종목에 있어서의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좀 궁금증이 많은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193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제는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 더불어서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어제 0.68% 하락하면서 1930선에서 25선까지 빠지면서 어제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0.1%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장중 한때에는 크게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 0.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8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 출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이상 하락했고 S&P 500 시장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 최근에 좀 크게 올랐던 만큼 간밤에는 낙폭이 컸는데요. 2.06%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시장 최근에 9,000선을 회복했는데 간밤에는 장중한 때는 9,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9,000선 위에서 했는데 역시나 기술주 중심으로 간밤 시장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WTI는 간밤에 7%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 위에서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는 감산 이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WTI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종목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넘게 급락하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47,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 2% 넘게 빠집니다. 83,8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68% 하락폭 제한적입니다. 588,000원대에서 출발하면서 어제 59만 원대 회복했는데 오늘 좀 빠지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0.68% 하락세 나옵니다. 218,000원대.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이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주는 1.5% 이상 하락하면서 42,2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21만 500원대에서 출발하면서 21만 1,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LG생활건강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2만 원대 그리고 삼성 SDI 0.7% 하락 나옵니다. 28만 2,000원대.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LG와 삼성 SDI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가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9만 1,000원대 오늘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1.3%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LG생활건강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하락폭 강하게 좀 나오는데 코스피 시장 1% 넘게 하락하면서 최근에 회복을 했던 1,900선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00선 아래에서 1,898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80선 깨졌네요. 676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시즌이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4% 가깝게 급등 나옵니다. 현재 10만 3,1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5% 이상 상승합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78,4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조금씩 하락합니다. 1% 넘게 하락하네요. 21만 2,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만이 오릅니다. 일단 CJENM 1.5% 넘게 빠지고 있고 K&W 오늘 6만 원대 이탈하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네요. 2.5% 이상 하락을 하면서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급락하고 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76,300원대에서 제넥신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3,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양시장이 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특히나 1% 넘게 빠지면서 1900선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자 일단 해외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제 공개 방송에서 시장 흔들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건데 일단 예상대로 좀 흔들리기는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공개 방송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단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 가격을 짧게 잡는다면 공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갈 종목들은 이제 다 움직이게 돼 있는데 대신 단타의 생명은 수익이 날 때 빠르게 좀 챙겨주자. 그리고 손절은 짧게 잡고 강한 종목을 쳐라.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종목에서 빠르게 매수할 종목인지 매도할 종목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비티.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떠 있기 때문에 한번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비티. 자, 시장 상황 좋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들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5분 정도가 됐는데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아가면 돼요. 지금 저가가 2,725원이죠.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강한 종목들은 강하게 치는 겁니다. 깨지면 손절하고 안 깨지면 이게 뻗어가기 때문에. 근데 갭상승이 조금 많이 떠있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신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넥스트비티의 이제 합병 대상인 TCM 생명과학이라는 이 자회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합병을 할 이 협상 대상인 이 회사가 미국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크로스오션 메디컬 서프라이즈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1,500억 정도, 1,535억밖에 안 되질 않는데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공급 공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을 대상으로 일단 대규모 수출 계약 1년 동안 해서 1,560억 정도, 우리나라 돈은 1,560억 정도고 매달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22억 정도, 그러니까 122억을 매달 이렇게 수출 계약을 되게 되는. 그래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손절을 짧게 잡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기 이탈하게 되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손절을 짧게 잡고 공략하는 것은 뭐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은 맞지 않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매하는 데서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손절만 짧게 잡는다 그러면 선수들은 매매꾼들은 어떤 종목도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 바이오리더스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바이오리더스. 자, 바이오리더스 같은 이 종목은 좀 전에 앞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넥스트비티가 바이오리더스의 이제 자회사예요. 그래서 넥스트비티의 최대 주주가 바이오리더스고 넥스트비티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짝짓기 매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된 건데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되면 장대양봉 돌파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폭을 아무래도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잡는다라 그러면서 손절 가격은 제가 이제 분차트를 보니까 대략 한 8,500원 정도 짧게 잡아야 돼요. 8,500원 정도 잡고 마찬가지 짝짓기 매매로 넥스트 비트가 무너지게 되면 얘가 반드시 올라가줘야 돼요. 이 넥스트 비트가 상한가를 가든가 얘가 다시 쏴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강하게 쏴주질 않으면 요게 무너지면 저쪽도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무너질 때에서는 이제 2,400원이 깨지면 무너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 완전 선수들은 이쪽을 공략하지만 약간 선수가 아닌 초보자들은 요거 넥스트 비트보다는 넥스트 비트가 강하게 또다시 위로 치고 날아가서 상한가 들어가면 바이오리더스 요거를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손절 라인은 8,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수익이 나게 되면 단타기 때문에 빠르게 3에서 5% 수익이 나면 빠르게 이제 챙기는, 그래서 3%만 수익이 나도 빠르게 챙기는 이제 단타 매수가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가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BT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쫓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진단 BT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 같은 자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이제 벨라테크 화장품 공급에 대한 이제 그 대규모 이것도 공급 체결한 소식이 있습니다. 약 2천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1,765억 정도인데 2천억 규모의 그 정도의 이제 체결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정도 이슈면은 이제 움직일만 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고, 거기에다가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성장 지원 기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 기업을.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기업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기술 개발서부터 해서 사업화까지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이슈, 화장품 공급에 대한 2천억 대규모 체결 소식과 그 다음에 중기부 혁신성장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넥스트 BT 자회사 관계에 있는 종목이 지금 진단키트 이슈로 강하게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하게 여기서 버티고 다시 얘가 쭉 하고 올라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요게 쫓아갈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오히려 선수들 중에서 뭐 매매를 좀 짧게 잘 끊을 수 있는 분들은 8,500원 손절 잡고 요것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시청자 이제 질문 종목이 이제 웹젠인데요. 최근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신다 그러면 이것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웹젠. 자, 웹젠은 이제 게임주인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NC소프트도 어제에서 이제 실적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뭐 펄어비스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거의 뭐 서프라이즈급으로 생각보다 예상보다 지금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게임주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 왜냐면은 밖에서 이제 나가 놀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실적들도 실질적으로 좋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웹진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NC소프트 뭐 이런 차트도 좀 굉장히 강하고, 펄어비스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다가 미투, 최근에 미투온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고, 뭐 플레이 위드라든지 다 게임주들인데, 일단 그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나요. 대신에 그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실적을 받쳐주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는 됩니다.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웹젠에 대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에서 그 뮤에 대한 그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검색어의 1위로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호조가 이어지는데 좀 국내에서 매출이 좀 감소가 돼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들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 NC소프트도 영업이익이 203%나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뭐 161% 정도, 뭐 이거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그런 이슈들과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 또다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웹젠 막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아침에서 뭐 쫓아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물론 이제 아침에서 뭐 이미 벌써 공략을 했다라 그러면 손절 라인을 여기 짧게 18,500원 정도에 잡으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러프하게 좀 더 길게 잡는다 그러면 17,350원 기준 연봉 자리 있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침에서 지금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줘서 움직인다 그러면 18,500원 잡고 분차트를 보고 공략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는요.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 농심이라는 종목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자,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 이 네 가지를 다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타라고 했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타가 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단타로서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자마자 고기를 살짝 이탈말랑하다가 바로 치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폭이 작게 보이지만 이 분차트로 보더라도 이 폭이 한 3, 4%가 나옵니다. 보면은 7%나 나오네요. 꼬리 접점 대비 이거 보세요 한번. 이 꼬리 접점 대비 5에서 7%가 나오는, 그러니까 고폭을 먹기 위해서 단타를 치는 건데, 근데 이게 움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따라 움직인다 그랬죠. 왜냐면 같은 자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이 움직이면 이쪽을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농심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농심은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나쁜 종목도 아니고 음식업종에서 농심 모르는 사람들 없죠. 1조 8천억짜리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에서 공략도 가능하고 일단 손절 라인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깊게 잡을게요. 왜냐면은 무거운 종목이면서 추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음식업종들이 지금 실적들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데, 5월 8일 날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밥 많이 먹었다, 뭐 식품 기업들 1분기 깜짝 실적 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외출이랑 외식을 자제하는 대신에 이제 집에서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이제 식사들을 하는 게 보편화가 되어 버린 그런 걸로 인해서 식품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좋게 거뒀다라는 그런 평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차트도 이쁘죠.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만 29만 원 잡는다 그러면 사실 좀 더 짧게 잡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29만 7천 원 잡고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집밥 밖에들 외식들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얼마간은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살짝 밀리면 분차트를 보고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좀 더 싸게 잡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것도 한 2, 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 요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그 외에서도 뭐 여러분들한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잠깐 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급등주 검색이 아무것도 뜨질 않아요. 그래서 뭐 세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거 없어요.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지금 조금 흔들리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게임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쪽을 보시는 게 좀 좋은데,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넥스트비티보다는 바이오리더스라든지 아니면 농심 정도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가 이제 넥스트비티, 그다음 웹젠 정도. 그래서 웹젠이 지금은 좀 순위가 좀 밀리긴 했지만 이 네 종목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들한테 좀 안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바이오리더스, 한 농심 정도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엑세스바이오 요 종목도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차트를 보면서 매매만 할 수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손절 라인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이슈가 있는 엑세스바이오도 요것도 한 번 정도는 여기가 지지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치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매매꾼들은 이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시장이 좀 당분간 좀 빠질 거로 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른 손절을 잡고 공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종목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단타적으로는 모두 다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안전하게 초보자들이 수익낼 수 있는 바닥주들은 제가 10시 방송에서 이 방송 끝나게 되면 실전 매매 정도에서 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언급해 주셨는데 단타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 바이오 리더스, 엑세스 바이오 그리고 농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뭐 장 시작 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은 상승 출발한 종목 제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요 따라 들어가는 거는 별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 여러 종목군들을 좀 물어보신 상황인데요. 우선 종목군들을 좀 물어보신 분들, 종목군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이 하나시스템이에요. 하나시스템이 오늘 약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대량 거래도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윗골을 좀 길게 달았어요. 이날 4월 21일 날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분들을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49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만해서 들어가도 이 종목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9,000원대 부분부터는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대가 거의 이제 121선 자리대네요. 8,9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을 좀 보게 되면 CJ CGV를 좀 물어보셨어요. CJ CGV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영화관이죠. CJ CGV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어제 이게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700억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일단 올해 예상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럼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판단이 돼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미 반영을 받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뭐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한다? 그렇다면 오늘 형성되어 있는 저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을 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실적 지수 위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굳이 이런 종목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냥 실적 좋은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굳이 오늘 접근하겠다. 그럼 오늘 저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고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시젠이에요. 오늘 결상승 출발을 했죠. 결상승 출발하다가 음봉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을 시세를 쫓는 흐름들을 많이 해요. 시세를 쫓는 거래들을 좀 많이 하는데 갭상승 출발했다고 해서 이게 더 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보게 된다라면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7,000원? 이 하권역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직장인 분들일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도 직장인 분들도 있을 거고 주부님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다 본업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막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매수할 필요가 없이 뭐 예를 들어 97,000원 이하권역이다라고 하면 97,000원 정도에 일부 좀 걸어놓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뭐 92,000원 정도에 좀 걸어놓고 그렇게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요. CN이 올라가면서 아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EBGC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 다 같이 무너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모아놓고 난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뭐 대장주가 무너진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즌 계속 방송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니까 계속 밀리는데 이거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29,100원에 보합권역에서 하는데 일단은 좀 더 밀리는 그런 가격대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토팩이에요. 토팩도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IT 쪽, 장비 쪽으로 있어서 큰 성장을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특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열심히 좀 회복을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회복을 했다가, 때를 만났어요.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소택은 이제 IT 쪽 섹터 장비주들이 아니에요. 소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인정받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가 2,100억대 최고의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66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2017년도 2,100억대의 실적을 냈을 때의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제일 많이 갔던 게 4만원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었고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다름 아닌 테마성의 흐름이에요. 테마성의 흐름인데 문제는 과연 이 친구가 2,1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저는 아니다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요. 11선에 있어서의 지지 형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목표치를 따져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해봤자 기껏 해봤자 한 고점에서 넘어가서 한 5%에서 10%? 뭐 그 정도밖에 보이진 않고 빠질 자리 때는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구도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통신 섹터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LG U+ 같은 거 우량하면서도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실적이 좋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KT 보셔도 좋고요. 난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쪽을 본다라고 하면 SK텔레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테마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좀 투자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소부장 종목군들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이쪽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세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 해봤자 물리기밖에 안 해요. 100명 중에 10명 성공할까 말까고 대부분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라면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좋은 성장주들 많아요. 반도체 쪽 좋고 디스플레이 좋고 2차전지, 5G 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좀 짚고 왔는데 시제는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0만 원 선 위까지 올라오면서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현재는 9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정재훈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97,000원대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볼 종목은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로 일단 추세는 양호하나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고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추후 흐름을 보시고 일단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눌림 구간에서 항상 진입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양호하다고 생각되나 일단 지금 흐름 자체, 주가 자체 흐름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키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액면 병합부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그런 걸 좀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강하게 좀 끌어올려주고 윗꼬리를 달고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접근보다는 추후 흐름을 보시고 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과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키스트 관련해서는 방탄소년단이나 그 엔터 관련주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단기 평선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라면 9,000원 구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괜찮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겠다. 네, 모나리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다음 종목까지 함께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종목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남북경협 DMZ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상승을 어느 정도 했었다가 지금은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접근은 일단은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차익이 계속 실현 물량이 조금 출회가 됐었는데 일단 21선을 단기적으로는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일 수 있으나 일단 제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 보유하셨다가 그 5,500원 그리고 단기 평선인 5일선, 11선을 끌어올려주는 5,600원 선을 좀 회복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저거 관련해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청자분들이 좀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시고 계신데 어떤 종목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종목 상담하기 앞서서 오늘 같은 장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중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 시에는 손절 라인을 정확히 잡으시고요. 또 실기 나면 방망이를 좀 짧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종목 올려주신 미렌지 오늘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미렌지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및 보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종속 회사로 그 면역 항암제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바로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렌지는 단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 121선 또는 5일선과 제가 설정한 세력선 대략 16,500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좀 물량을 16,500원 정도에서 좀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 괜찮고요. 일단 매수를 하시면 손절 라인은 한 2% 정도 잡아주시고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트온입니다. 미트온은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게임주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트온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소외가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미트온은 젤리사냥꾼님께서 미트온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트온은 PC 게임이나 온라인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 이런 것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매출이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한 105억 원에 한 전년비 2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실게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틀 전에 양봉이 크게 하나 나오고 지금 제가 설정한 세력선 한 6,400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이시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장세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오늘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이 종목은 반등 시 분할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일단 부광약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진단 키트와 치료제들이 많이 좀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편승해서 부광약품은 치료제에 관련해 갖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냐면 레보시 부광약품에서 레보비르란 그 치료제가 3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어제 장대 양봉을 좀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보시면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장대 흐름 이후에 오늘 어느 정도 그 매물 그 소화 과정 또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은 단타가 가능한 분들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짧게 해서 한 21선 지지선 또는 손절선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요것도 무조건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예, 일단 ABL 바이오 이 종목이 어떤 신규 매수가 가능한가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차트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이중항체 아시죠? 최근에 테마로 이중항체에 관련해 갖고 많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바이오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또 치매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제 일정이 나왔어요. 어떤 일정이 나왔느냐? 6월 22일 미국 암학회에서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런 스케줄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스케줄 매매를 하셔야 돼요. 또
그 더불어서 그 임상 결과 안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 ABL 바이오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린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는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뭐 지수 상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제가 설정한 오늘 고점 부분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저항으로 자리 잡아 보인다고 보여요. 따라서 이 종목은 길게 한 21선을 단기적으로 지지선 또는 손절 라인을 잡고 밀릴 때마다 조금 모아보시는 관점, 또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박원재 전문위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시청자분들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바로 시그널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받은 시청자분 질문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제가 받은 질문, 대양금속 가능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매적으로는 대응 가능한데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다. 대양금속은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이제 굴뚝 기업이죠. 굴뚝 기업이라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는 없는 종목인데 이슈가 생겨서 경영권이 넘길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슈로 넘어가는데 차트를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 올랐다 엄청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볼 게 없는데 어떤 이슈 무리를 해서 이 시세를 좀 올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175억이나 돼서 작지 않은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또 유상증자 이슈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는 기업은 그렇게 투자하기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 영역에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고점을 살짝 넘겼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오늘 시세 타점 잡을 땐 분봉을 봐야 됩니다. 시세를 보면 아침 시가에서 쭉 올렸다가 거래량이 나중에 터졌어요. 중간에 터졌고, 그 다음에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가죠. 매매의 관점으로 나쁘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들어가겠다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점이 얼마냐 하면은 3,155원이니까 3,150원 깨지면 손절만 했다 라는 관점에서 단타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받은 종목이 이제 샘표예요. 샘표는 식품 제조업으로서 전통 강자죠. 간장 전업 업종이고,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아마 축산 농가 이슈로 인해서 이제 대두가가 폭락이 되면서 간장은 이제 대두 콩으로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최근에 올랐는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제자리에서 횡보를 오래 하는 기업입니다. 대주주가 이제 경영권 분쟁 염려가 없고 탄탄하다 보니까 주주에 대해서 크게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로만 보면은 상당히 쌉니다. 기업 실적 나무랄 데 없고, 밸류로 봐도 PBR 0.7배에 허배수도 한 10배수니까 비싸지 않고 기업 내용 좋은데, 문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동안의 경과를 봤을 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할 종목인데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기보다는 21선까지 기다려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000원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 38,000원 수준까지 오면은 한번 좀 사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널 드릴 종목이 한국알콜이에요. 한국알콜은 화학 제품과 주종,
두 개를 하는데 둘 다 업황이 좋습니다. 화학업종은 이제 납작 가격 스프레드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주종은 순소득세 이슈가 있어서 같이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바닥 8,000원 수준에서 이미 16,000원이니까 100%가 올라 있는 상태라서 이 위치에서 단타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종목 같고 투자하기에도 기업 자체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위치가 좀 안 좋으니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시겠다면은 기다리시면은 정거장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1선 수준인 한 13,000 수준, 13,000원 수준이 내려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전략은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을 드릴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사실 1세대 R&D로 기술 이전을 최초로 하면서 가장 이슈를 많이 받았던 업종인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죠. 한 4년에 걸쳐서 쭉 빠지기만 하고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위치면은 장기적 매수 관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어느덧 3조까지 떨어졌는데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견고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술 이전 계약도 전면 취소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투자해볼 만한 가격이 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닥이 이 25만 원 선은 굉장히 강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일정 부분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만나보고 왔는데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좀 앞서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께서 많이 올려주신 종목 중에 미트온을 택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미트온이 게임 관련주고 언택트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이슈가 계속 남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매수가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제가 설정한 매수가는 한 현재가 정도나 6,500원 언더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손절가는 제가 설정한 세력선 부근 6,38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차 목표가는 5월 11일 고점인 6,87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2차 목표가는 7,6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투온 오늘의 이 공략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